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게 진짜 강연에 나온 건지 아직 느껴지지가 잘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께서 초등학생이라고 못 믿어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신다면 힘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는 인권 중의 생존권에 해당하므로 저는 충분히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수준이 올라가면 사회복지도 수준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웃긴 말이 아닌데.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인권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예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길을 걷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날씨가 정말 좋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는 어이없다는 듯이 휙 돌아보시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뭐야 이 자식이 미친 건가?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의식이 좀 발달해 있었더라면, 아니면 어린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은 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어린이에게 화를 냈을까요? 언젠가 제가 싸움을 말리신 아빠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한 누나가 부딪혀 자신의 아들이 발톱을 까져 다쳤는데, 그 누나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누나의 얼굴에 물까지 마구 뿌려대면서 찜질방 식당에서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한 대 때릴 것처럼 되던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그 분을 말리시고 그 뒤에도 몇 분이 더 일어나셔 다행히도 안 좋은 일은 막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쪼그라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 엄마와 의견을 나누어 봤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회에서 많은 서름을 당하던 아저씨가 자신보다 더 약자인 누나에게 화를 낸 것은, 조금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괴롭히는 문화는 세월을 거슬러서 저의 어린 시절에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3학년 때 겪었던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어서 안 되겠기에 제가 의미로 바꿨습니다. 우리 반에 땡땡이라는 아이가 당한 일입니다. 반에서 힘센 아무개가 땡땡이의 연필을 장난으로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땡땡이는 아무개에게 그냥 뭐라고 몇 마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개는 학교 길에 복수를 하였죠. 땡땡이가 막 교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무개가 나타나 땡땡이의 무릎을 발로 쳐서 넘어뜨린 후 아무개와 그를 따르는 몇몇 아이들이 함께 땡땡이를 발로 사정없이 밟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또 무서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좀 힘센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땡땡이는 잔뜩 웅크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맞고만 앉아있었어요. 그러나 저도 상당히 무서웠지만 땡땡이가 죽을 것만 같아서 무서움을 꼭 참고 아이들에게서 땡땡이를 떼어놓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더 밀치면서 새끼야 꺼져, 선생님한테 이러면 너도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굣길이라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이 힐끗힐끗 보다가 교문으로 도망치듯이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아이들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풍경은 제 마음속에 너무나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피해를 받던 땡땡이도 걱정이지만 가해자인 아무개와 아이들이 더 걱정입니다. 과연 그 아이들은 커서 멋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요즘 어린이들은
키가 튀고 머리가 날아가는 성인 게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락거립니다.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과연 머릿속에는 어떤 사고가 쌓일까요? 어른들은 왜 이런 게임을 만들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생각은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인간을 존중해야 할 대상은 평등과 평화로운 존재로 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권력, 힘,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아닐까요? 저는 사회에서 힘 있는 강자가 힘을 이용해 약자를 고립시키고 다른 약자들은 겁내게 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풍경이 아이들의 세계에 그대로 전염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최근 종로로 이사 오면서 제가 겪어보았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제목은 경복궁역 2번 출구의 반풍경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출발하여 경복궁에 도착한 어스름 무렵의 저녁에 저는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 출구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아직 저녁인데도 신문지를 깔고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그저 커다란 보도블록 보듯이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휙휙 그 할아버지를 불러 자기 갈 길로 가기 바빴죠. 저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안 되어서 눈물이 핑 돌았고 그 할아버지를 존재하지 않는 인간으로 보는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슬펐습니다. 제가 사는 광화문 거리에는 온갖 호황찬란한 건물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동화 면세점 하나가 마천루만 합니다. 그러나 거리 곳곳에서는 길에서 온갖 악취를 풍기며 세상을 포기한 듯이 쓰러져 잠을 자거나 버린 박스를 줍다가 배고픔을 못 이겨 가게 한 모퉁이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 아버지였다면, 할아버지였다면 하는 생각에 마음속이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또 예를 제가 올린 블로그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포스팅한 제목은 지하철에 손달린 놀기입니다. 피부 색깔은 커피색이고 머리카락은 땀자나 들쭉날쭉했던 그 아저씨는 낡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껌을 팔러 지하철을 다녔습니다. 가나안 나라에서 왔을 그 아저씨는 과연 껌을 팔러 먼 나라까지 왔을까요? 생각해보니 분명히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회피하는 힘든 공장일로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장 일을 하다가 손이 잘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그 아저씨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껌을 팔고 있는 아저씨의 현재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나라에서 온 그 아저씨를 고용했다가 손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적절한 보상도 없이 내보낸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약자에 대한 인권의 무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사회 시간에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권, 생존권, 평등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무심함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계속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또다시 무거워지네요. 저는 어린 시절을 매우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비교적 제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푸른 소나무였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바다여행을 가서 갯벌 체험을 하고 멋진 노을도 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꽃과 나무를 친구로 알았고 겨울의 흰눈을 보면서 세상은 언제나 행복한 일로만 가득 숨어있는 곳인 줄 알고 호심과 모험심에 넘쳐서 자라났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동화 속의 세상처럼 현실 세계도 아름답고 꿈과 모험이 넘치며 모두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고 역경을 헤치고 나가면 언젠간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그 동화 같은 행복한 풍경이 점점 조금씩 뒤틀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하철의 노숙자가 구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 곳이 없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아가는 학교 앞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에 한 외국인이 팔이 잘린 채로 서투른 한국말을 쓰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멋진 곳이라는 제 상상은 산산조각이라는 유리조각처럼 깨졌고 어느새 저는 같은 땅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유리조각처럼 깨진 제 상상을 되돌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복지관 몇 개 지었다고 해서 복지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사회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을 따뜻하게 중상층을 두텁게라는 말을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다가 읽었습니다. 솔직히 허공은 뜬 말로 들리더군요. 우리는 돈과 권력을 쥐고 있으면 사회적 강자이고 없으면 약자이고 하는 논리에 얽매여 끌려가듯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올랐더라도 그것을 권리를 재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원래 사람이 존재가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 더 생각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높은 인권의식이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로 돌아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부모님적 경쟁 속에 자식을 내몰지 마시고 세상을 따뜻한 곳이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은 소중하니 돈과 권력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값진 것임을 말해 주십시오. 이거 TED 강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원, 복지관, 양로원 등 이 사회에 그늘진 곳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을 통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단위가 돈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비참해도 살아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돈이 없어도 인권을 보장받고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보았던 안 좋았던 현실의 그림을 지우고 다시 새로 그려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할아버지들 일으켜 할아버지 저기서 편안하게 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까봐 노숙자를 단속하지 마시고 집을 지어주세요. 호화로운 마천루 몇 채 없애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면 사회복지에 쓸 것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지하철이 아닌 어엿한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며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을 하며 누구나 행복하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네 놀라운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자가 힘을 이용해 약자들을 두루 보살펴주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정말 살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강자의 위치에 선 부모님들께서 1등이 되어라, 최고가 되어라 라는 말은 행복하게 자라라, 우리 집에 푸른 소나무야 하는 말을 매일 들려주신다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보는 마음이 길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의 인권을 짓밟는 대신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틀 것입니다. 이상 제가 본 사회복지와 인권의식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